오늘은 반도체가 시장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나란히 급등한 덕분인데요. 오전엔 매수 사이드카까지 걸릴 만큼 상승세가 가파졌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15년 만에 가장 심하다는 전망이 반도체 초호황 기대를 키운 거죠. 반도체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온 하루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코스피 급등과 반도체 대장부터 정책 이슈, 유가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나라의 경제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먼저 오늘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6,579포인트로 3.68% 급등했고요. 코스닥은 858포인트로 0.12% 오르면서 강보합에 그쳤습니다. 오늘은 대형주가 있는 코스피가 코스닥을 크게 앞선 하루였는데요.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열세였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3조 4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6,759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3조 9천억 원을 팔면서 상승장에서 차익분을 챙겼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 대장을 대거 사들인 하루였습니다. 종목과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종목에서는 반도체 대장이 단연 앞섰는데요. 삼성전자가 6.68%, SK 하이닉스가 5.54% 급등하면서 나란히 뛰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5만 원, SK 하이닉스는 150만 원을 다시 넘겼고요. 업종을 살펴보면 호남 반도체 투자가 7% 넘게 오르면서 사흘째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디램 협력과 화장품, MLCC도 강세였고요. 국제유가는 배럴당 83달러로 더 올랐는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이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금값도 온스당 4,400달러 선에서 또 최고치를 세웠었고요. 그럼 오늘 코스피 급등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인데요. 코스피가 지난주 폭락 이후 처음으로 6,600선에 다가섰습니다. 상승세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 오전 11시 57분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급등을 이끈 건 단연 반도체 대장이었는데요. 배경에는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메모리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15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공급이 부족한 만큼 반도체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에 증권가도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리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대장주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인 겁니다.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어떤 종목 담았는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담은 종목 1위는 삼성전자였는데요. 1조 4,816억 원을 담았습니다. 2위인 SK 하이닉스는 8,521억 원이었고요. 3위인 삼성전기에는 1,759억 원, 4위인 LG전자에는 1,153억 원, 5인 SK스퀘어에도 1,008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만 2조 원 넘게 몰린 하루였는데요. 그럼 코스닥 외국인 매수 순위 알아볼게요. 1위는 주성 엔지니어링이었고요. 519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2위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는 158억 원, 3위 원익 IPS에는 151억 원, 4위인 GNC 에너지에는 126억 원, 5위인 리가켄바이오에도 11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이 코스피에서 많이 담은 종목은 1위가 SK하이닉스였고요. 2,887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2위는 삼성전자의 1,961억 원, 3위 삼성전기의 1,086억 원, 4위인 LG전자의 689억 원, 5위인 SK스퀘어에도 591억 원을 담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1위가 실리콘투였는데요. 170억이 들어왔고요. 2위인 TCK에는 124억 원, 3위인 TSE에는 100억 원, 4위 코스메카 코리아에는 93억 원, 5위인 두산 테스나에도 7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번엔 정책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로 떨어지면서 민심을 되돌릴 카드를 잡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ISA 계좌 개편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당초 ISA의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쓰지 않는 납입 한도를 2월하는 것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산을 모으려는 청년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반발이 커졌는데요. 그러다 대통령이 이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기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되돌렸고요. 증시를 흔들었던 정책들이 하나둘씩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정책 이야기를 하나 더 이어가면 대출 규제도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금융당국이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의 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빼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맞추느라 문턱을 높이면서 잔금 대출조차 막히는 사례가 생겼거든요. 실제로 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총량은 묶어둔 채 예외만 계속 늘리다 보니 규제가 땜질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실수요자 보호와 가계부채 관리,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더 올랐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새 안보 책임자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끝내고 동결된 이란의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인 만큼 협상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요.
호르무즈는 원유 수송의 길목이라 이 문제가 길어질수록 유가에는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한편 AI 시대의 그늘을 보여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몰린 말레이시아에서 주민들이 물 부족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남부 조우르즈에는 데이터 센터 8곳이 24시간 돌아가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이 올해만 3차례 단수를 겪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는 서버를 시키는데 막대한 물을 사용합니다. 어제 이슈가 되었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물 부족으로도 남의 일이 아닌 셈인 건데요. 반도체와 AI 산업이 커질수록 전력과 물을 어떻게 낼지가 세계 공통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상한가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11개가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것들 짚어드릴게요. 오늘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상한가를 주도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조기 착공을 밝힌 뒤로 관련주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설에서는 금호건설과 남아토건이, 전력기기에서는 금호전기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이어갔습니다. 화장품에서는 수출 호조를 탄 오가니티 코스메틱스가 상한가에 올랐고요. 제분기업 한탑도 최대 주주의 지분 매입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전체 명단을 커뮤니티 게시글에 따로 또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정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인데요.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4% 올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달보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가 되면 미국이 9월에 금리를 동결할 거란 기대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급등도 이 기대가 미리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또 미국과 이란의 협상도 계속 지켜봐야 하는데요. 합의가 늦어지면 유가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 기대가 이어질지 오늘 밤 물가 지표부터 확인해 보시죠.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